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내용이 좀 짧다 보니까 다른 쪽에다가 그냥 같이 묶어서 넣을까? 아니면 좀 그냥 별도로 넣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뭐 그냥 연가는 실기시험에도 이제 나오니까 좀 별도로 놓자 라고 해서 지금 따로 빼놨는데 내용은 아주 이제 간단합니다. 자, 일단 연가는요. 연가 정의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려면 그냥 선로정수 평형 이렇게 얘기해요. 선로정수 평형. 자, 우리 선로정수는 전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R, L, C, G 이 네 개를 선로정수라고 이제 부르죠. 그럼 이제 이 선로정수 평형이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전소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철탑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철탑을 통해서 우리 변전소까지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철탑 같은 경우는 삼상이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서 요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얘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을 보낸 거죠. 그러면 중간에 손실은 반드시 나죠. 손실은 어쩔 수 없이 저항 성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상기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조상기는 6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가 90, 90, 90 이렇게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90, 90, 9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로의 높이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항 성분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90이고 여기는 85고 여기는 80이고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같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한 거를 연가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 선로가 있으면 이거를 3등분을 해요. 전체 선로 3등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요. 전체 선로를 3등분을 만들어 놓고 얘가 위로 이렇게 쭉 가고 여기 쭉 가고 여기 쭉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숫자로 보면 여기가 뭐 90, 85, 뭐 80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이렇게 쭉 보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로 보내는 거예요.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엇갈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5, 85, 85 또는 90, 90, 90으로 전체적으로 같아지더라. 같아지더라. 그래서 불평형을 좀 줄이더라 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연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철탑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서 일단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근데 나중에 실기 가면 우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요게 그려라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지금 녹색, 제가 녹색으로 그린 거 요거보다는 지금 요거 색깔 들어간 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뭐 녹색으로 갖다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연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전체적인 선로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 선로를 3등분을 하고 이거를 선로정수 평형이라고 한다. 선로정수 평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요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가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문제 또 간단하니까, 좀만 집중해 주시고. 자, 1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를 연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선로 길이를 몇 등분해서 연가하느냐라고 했는데 몇 등분이에요? 3등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선로를 3등분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려라 문제가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2번.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선로정수 평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1번. 페란티 효과 방지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조상기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페란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루리액터를 갖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경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지선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례를 갖다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자, 3번. 연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연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로정수를 평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2번 문제에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선로정수를 평형하고 그 다음에 정전용량 C를 감소시키며 각상에 대한 임피던스를 같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례 방지는 피레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조금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자, 4번. 자, 이건 연가 문제는 아닌데, 전선에서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도체가 있고 피복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전류는 물처럼 아래부터 차는 게 아니라 바깥쪽부터 이제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표피 현상 또는 표피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가 이제 관련된 문제, 이거 4번은 그냥 추가로 그냥 제가 넣은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